드디어 왔습니다. 제 2023년 최대 기대작 바로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23년 개막이었는데 지연되어서 결국 2024년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으로 돌아온 이 작품, 많은 기대감을 안고 마침 커튼콜 데이도 껴있어서 바로 후다닥 다녀왔습니다. 저는 옥주연, 고흥성, 노희은 페어로 다녀왔고요. 과연 어땠을지 지금부터 바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스포 없는 리뷰부터 한번 진행해볼게요. 일단 무대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기대한 만큼 막 엄청 돈을 막 쏟아부은 무대까지는 아니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화려한 무대가 너무 좋았고, 저는 특히 무대 활용이 되게 좋았어요. 바닥이 위로 막 튀어나와 계단이 막 되거나, 뭐 뒤로 막 수백 송이의 장미가 나온다거나, 마차가 막 지나간다거나. 이건 유튜브 프레스콜 영상에서 파리거리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조명을 통한 그림자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연출한다거나, 이건 넌 내게 주기만 보시면 되세요. 아무튼 다양한 활용법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프레스콜 영상은 대체적으로 줌인된 영상이라서 무대 전체적인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정말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다음은 넘버. 솔직히 넘버를 왜 이렇게 좀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구장창 고난도로 만들었을지가 좀 궁금해요.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는 박자가 빠른 넘버들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빠를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넘버들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음을 확 올려 지분 부시는 넘버들도 많이 깔려 있어요. 오스칼이나 앙드레나 베르날이나 다 있어요. 이거 막공까지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관객 입장에서 오히려 따라가기가 좀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거다, 막 유레카, 막 이렇게 귀에 꽂히는 넘버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저에게 막 유레카, 막 이런 넘버 기준은 이어폰 딱 꽂아서 몇 번은 들어볼 만한 넘버거든요. 뭐 같은 EMK 작품 예로 들면 엘리자벳은 나는 나만의 것, 마리 앙뚜아네트는 최고의 여자, 이 넘버들은 처음 들었을 때부터 확 꽂혔는데, 베르사유의 장미는 그럴 만한 넘버는 없었어요. 그냥 대체적으로 넘버를 잘 뽑았다 정도에다가 난도들이 대체적으로 높아서 인상 깊었다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넘버를 한번 뽑아보자면 저는 나 오스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실제 공연장에서 보는 거랑 진짜 갭 차이 심해요. 공연장에서의 그 전율, 나 옥스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넘버는 넘버도 넘버지만 마지막 그 엔딩 포즈까지 좋았고요. 오스칼이 드레스에서 옷 체인지 할 때 거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즉 듣는 맛, 보는 맛이 좋았던 넘버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 솔직히 저는 좀 아쉬웠어요. 저는 원작 스토리를 하나도 모르고 갔거든요. 그냥 베르사유의 장미가 어릴 적 했던 애니메이션이란 거 정도만 알고 간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이 원래 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인 줄기가 좀 없는 느낌? 그래서 극이 진행되면 될수록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1막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봤는데 2막은 솔직히 고통이었습니다. 몰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엔딩까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후다닥 마무리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이 작품이 1막이 60분이고 2막이 70분인데 솔직히 이 러닝타임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여기서 좀 더 할 말이 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나름 있더라고요. 스포를 하면서 리뷰를 해야 하니까 스토리에 관련돼서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바로 앙드레. 이 캐릭터가 너무 좀 심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마리 앙뚜아네트의 페르젠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주연인데 말이죠. 아무튼 이날 외국 관중이 좀 꽤나 많았던 것 같은데, 특히 일본 관객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역시 베르사유의 장미는 히트작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 인기극단 다카라즈크의 메인 레퍼토리도 바로 이 베르사유의 장미잖아요. 자, 이어서 2부 스포 있는 리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메인 줄기가 없는 느낌. 이거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극이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연 끝나고 집에 와서 유튜브로 원작 애니 그 베르사유의 장미 40분짜리 요약본을 봤거든요. 극을 볼 때는
이거 원작 제대로 옮긴 거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요약본 보니까 굉장히 잘 옮겨 놓은 거였어요. 이거 속으로 막 박수 쳤어요. 원작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 2시간 10분 뮤지컬에 압축해서 잘 넣어놨더라고요. 흑기사 뭐 에피소드, 뭐 로자리 에피소드, 플리냥 에피소드, 기타 등등 뭐 이런 많은 에피소드를 압축해서 넣으니까 오히려 메인 줄기가 좀 없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작 반영은 충실히 잘한 작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흑기사 에피소드, 뭐 로자리와 뭐 플리냥 에피소드 이런 거 이거 못 빼요. 이런 에피소드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오스칼이 시민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혁명에 뭐 앞장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빼죠. 그렇다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스칼이 위병군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왕족을 지키던 오스칼이 결국에는 시민들의 앞에 서서 왕족을 공격하게 되는, 잠시만, 그 왕족을 공격한 거보다는 시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왕족으로부터 뭐 보호한다, 뭐 이게 맞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 오스칼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러닝타임을 10분 정도라도 늘려 씬을 좀 넣었으면 어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미를 표현하기에는 2시간 10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족이었던 오스칼이 결국에는 시민의 입장에 앞장서게 되는 이 이야기를 메인줄을 딱 잡고 극을 진행시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작품을 보다 보면 메인 줄기가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원작을 모르고 오면 말이죠. 그리고 베르사유의 장미 주인공은 마리아 앙뚜아네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공연 보니까 굳이 메인 캐릭터로 나올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실제 공연에서도 마리앙이나 페르젠이나 앙상블로 등장하죠. 아무튼 40분 요약본을 보니까 느낀 점이 있었는데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플러스 뮤지컬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원작 애니 베르사유의 장미더라고요. 베르사유의 장미나 마리아 앙뚜아네트 둘 다 보셨다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요약본 한번 봐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지금까지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 리뷰였고요. 한번 별점 리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막 개막한 뜨끈뜨끈한 신작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바라며, 특히 궁전 뮤지컬, 화려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고음 넘버의 도파민 분출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강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